전국을 뒤흔든 요소수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공급 대란에 서막에 불과하다는 아슬아슬한 시선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네, 이상배 기자. 정부가 이제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안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건 현장의 모습들만 봐도 알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수입품 품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에 속하는 품목만 3,941개, 그중 중국 비율이 1,850개, 2개 중 하나꼴인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소수의 파장은 지금 전 산업에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동차 차체를 생산하는 마그네슘 인got 같은 경우 99.9%를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탄 가격 급등으로 조업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절반가량 떨어진 것이 요소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이 이미 치솟았습니다. 반도체의 원료로 사용하는 규소는 98.6%, 산화 텅스텐도 94.7%나 됩니다. 이상배 기자가 앞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 규소가 만약에 중국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반도체 생산 라인도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 중국이 이번처럼 별다른 공식적 이유도 없이 수출을 미루거나 막으면 얼마든지 가격 혼란이나 공급 대란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전략 물자화를 통해서 이 고철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고철값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치를 보니까 요소 수입 비용이 우리 국내 총 수입액의 0.03%에 불과해요. 이렇게 비중이 적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 예측하기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공업용 요소 수입 단가가 지난 9월 481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1년 만에 70% 이상 오른 셈인데요. 이상징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었지만 사실상 별다른 대응이 없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결국 속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 중국 해관총서, 우리로 치면 관세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일 공지를 통해서 수출 검역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간의 보고 과연 언제 올라왔을까요?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관은 21일에야 관련 사항이 우려가 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고시 결정을 공지한 이후에는 10일 만의 조치인데요. 오죽하면 일부 커뮤니티는 알고 있었는데 정부만 몰랐다는 굴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놓쳤으면 수염료라도 좀 적게 들었어야 하는데 신속 대응도 너무 늦었어요. 중국의 한 언론이 한 비판을 보면 但正因为韩国政府的麻木核危机管理能力不足，才导致事态如此严重。 그러면서 한국은 자급자족 경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좀 뼈 아팠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밸류체인은 복잡하고 또 촘촘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자립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현실이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교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미 세계는 공급망 주도권을 지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막 비싼 수업료가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소수 사태를 한 줄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덫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덫들이 무수하게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해 놓는다면 덫이라 할지라도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